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범법 행위로 번졌습니다. 어제 40개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위치한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백악관 지하 벙커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주요 유통업체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타겟과 애플, 나이키 매장 등이 잇따라 일부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재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8일부터 1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법안이 지난 29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878명 늘어난 184만 9,048명, 사망자는 354명이 늘어 10만 6,5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50명이 늘어 38만 752명, 사망자는 51명이 늘어난 2만 9,96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4명이 늘어나 16만 1,808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1,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극도의 혼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40개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CNN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각종 방화와 약탈 등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31일 밤 기준 약 40개 도시와 수도인 워싱턴 DC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6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이후 시위는 주말을 거치면서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가 다수 포함됐고 콜로라도주 덴버, 조지아주 애틀랜타, 뉴욕주 로체스터 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는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폭동 약탈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을 체포할 장비를 갖추도록 허용한다고 밝혔고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방위군은 무장한 채 탄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1일 오전 기준으로 15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5,000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추가로 2,000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동원될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찰 데릭 쇼비는 오늘 법원 심리에 출두했습니다. 백악관이 위치한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인근 교회가 불에 탔고 비밀 경호국의 차량 3대도 파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백악관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등 주말 내내 시위로 인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은 31일 야간 통행 금지령에도 일부 시위대는 건물 유리창을 박살내고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워싱턴 기념비 근처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시위대가 백악관 앞으로 모이자 지하 벙커로 피신하기도 했고 백악관은 거의 모든 야간 조명을 소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비밀 경호국이 어떤 일로 대통령을 지하 벙커로 이동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백악관이 위협받을 때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절차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백악관 반경 1마일을 봉쇄하면서 라파에트 광장 북쪽 지역에서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백악관 인근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는 한때 불길이 솟아올라 소방관들이 경찰 호위 속에 재빨리 진화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전날 밤에도 비밀 경호국 차량 3대를 파손했고 로널드 레이건 연방 빌딩과 국제무역센터 건물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장들이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일부 주들은 주 방위군까지 소집했지만 전국에 확산한 시위를 막지 못했다면서 일부는 폭력과 약탈로 얼룩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주요 유통업체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이번에는 시위 사태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타겟과 애플, 나이키 매장 등이 잇따라 일부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31일 CNBC는 타겟, 애플, 홀푸드 등이 일시적으로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장 일부는 이미 방화, 약탈 등 범법 행위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홀푸드는 일부 매장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며 매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시의 통행금지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매장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아마존은 또 5월 30일 일반인이 하는 배송 서비스인 플렉스 기사들에게 즉시 운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형마트 체인 타겟은 30일 오후 전국 175개 매장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 역시 코로나19로 폐쇄했었던 미국 매장의 약 절반을 재개장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애플은 지난주까지 미국 매장 271개 중 130개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시위로 여러 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매장 다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역시 일요일 전국 매장 수백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일부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맨하튼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딸인 키아라 드블라지오가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위터에서 백인의 특권을 알고 있다면서 흑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31일 NBC 방송과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지난 29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딸인 키아라 드블라지오가 불법 집회에 참여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당시 키아라가 맨하튼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도로를 비우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동하지 않아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키아라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혼혈입니다. NBC에 따르면 키아라는 아버지인 드블라지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촉구하기 1시간 전쯤 체포됐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같은 날 트위터에서 백인으로서의 특권을 알고 있고 자신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흑인 사회의 일상에 인종차별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다며 시위대의 분노에 동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경찰도 동참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대 앞에 무릎을 꿇거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1일 ABC 뉴스는 뉴저지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경찰관들이 시위대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경찰은 이날 공식 트위터에 시위대와 함께 플래카드를 든 경찰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인 조지 후이소키 서장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방안은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이건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 역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유혈 소동도 막았습니다. 캠든 카운티의 시위를 조직한 시민 요란다 디버는 경찰이 모두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경찰 조직이 시위에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며 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시민들을 필두로 경찰이 뒤따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경찰 역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경찰관들이 시위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산타크루즈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늘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제네시 카운티에서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대신 헬멧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진압복을 입은 경찰과 분노한 시위대의 충돌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재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시는 오는 8일부터 1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위로 인해 군중이 밀집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뉴욕시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8일부터 1단계 경제 재개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보건 당국자들은 시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시위 참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예방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7일에서 10일 뒤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시위가 바이러스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31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15일 데이케어 센터의 재오픈 소식에 이어 오는 7월 6일부터는 여름 캠프와 일부 유소년 스포츠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뉴욕주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가장 높은 10개 우편번호 지역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서 병상을 포함한 의료 자원을 준비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법안이 지난 29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30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뉴욕주 상원과 주 하원을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고 렌트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렌트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세입자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바우처를 지원받아 렌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날 뉴욕주 의회는 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뉴욕주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을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 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널싱홈의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2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임상시험에서는 6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하고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7월에는 3단계 임상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29일 모더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6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 물질의 2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참가자는 건강한 18세에서 55세와 55세 이상으로 분류되고 그룹당 각각 300명씩 포함됩니다. 모더나는 이들에게 위약과 후보물질 5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을 나눠서 투약합니다. 참가자들은 2차로 주사를 맞은 뒤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됩니다. 모더나는 1차 시험에서 최대 25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25마이크로그램 및 100마이크로그램 투여로도 중화 항체 반응이 나타나면서 250마이크로그램 투여는 이번 시험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간염병 연구소와 협력해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더나는 7월에는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1단계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45명에게 전부 항체가 형성됐고 8명에게서는 중화항체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부실한 수치 자료를 근거로 초기 단계 결과를 성공적으로 포장해서 발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31일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나사 소속 2명의 우주비행사는 짧게는 한 달, 최대 4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AP통신 등은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이 미 동부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16분께 국제우주정거장에 안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30일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9시간이 조금 못 돼서 도킹이 이뤄졌습니다. 크루 드래건에는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0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까지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AP는 우주 비행사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나사 측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크루 드래건은 최대 210일 동안 궤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커지면서 한인 업소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측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세인트폴시에 위치한 한인 뷰티 업체와 의류점 등 4곳이 흑인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시위와 함께 폭도들의 약탈이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체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게가 이제 약탈을 당한 거예요. 가게가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문을 다 부시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문이 닫힌 그 밤에 다 부시고 불도 질렀고, 상인들은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죠. 집 밖으로 지금 다 못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가게를 또 닫았던 경우들도 많았고, 또 열었지만 또 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 일단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인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흑인들이 시위를 빌미로 약탈을 일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LA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두고 LA 지역의 두 위안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붙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구가주한미포럼 케어의 김현정 대표가 한국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운용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의 투명한 재정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는 또 LA 지역의 위안부 인권단체 나비 USA가 사실상 정의연의 미주 조직으로서 위안부 관련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나비라는 단체를 배타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단체를 그렇게 만들고 그 뒤로 계속 배타적으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거지, 나비가 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면 나비가 잘못된 거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이에 대해 나비 USA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의연의 그런 지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의연의 아무런 그런 지시나 보고나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한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김현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글렌데일 소녀상 조경 프로젝트의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은 결국 케어 측의 세금 보고 자료 공개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 더 의혹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공신력 있는 회계사와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세 내역까지 다 밝힐 그런 의사가 있고요. 일각에선 재미동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주도해온 두 단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양측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만큼은 네 편 내 편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그분들의 진심을 왜곡하거나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문제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흠집내고 헐뜯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촉발된 정의연 논란이 확산되면서 LA 한인사회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7월 10일까지 민주지역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화통일 문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민주평통협의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이 상금으로 부여됩니다. 뉴욕주 전역의 치과 운영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3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의 치과 진료 및 치료를 6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운영이 재개되는 치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정부의 안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과 운영 관련 안전 지침은 주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뉴저지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9일 필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 이르면 오는 12일 시작되는 주말부터 교회 등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 예배 인원이 몇 명까지 허용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3일 허용된 필수 업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NYC 헬스플러스 병원, 연방센서스국, 차일드 센터 오브 뉴욕, 뉴욕 시내 공항, 퀸즈 칼리지 등의 업체 및 단체들이 참여해 인력 고용에 나섭니다. 참가 희망자는 2일까지 사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단을 등록해야 하고 박람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약간의 소나기가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